이렇게 많은 그 분들 앞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된 게 처음이라서 뭔가 좀 약간 긴장도 되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2016년부터 이 세션은 항상 했던 세션이고, 사실은 제가 하는 어떤 세션들보다도 오늘 하는 세션이 가장 중요한 그 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우리 16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직원이 그때가 처음 시작할 때 7명이었는데 그때부터 변하지 않은 내용이고, 앞으로도 이 큰 정신만큼은 계속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냥 내용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세션은 우리의 정체성, our identity 이렇게 딱 썼는데, 뭐냐면은 그리고 우리 회사에 일을 한다는 거는 개인들한테 어떤 의미고 뭐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어떤 원칙들을 견지해야 되느냐, 뭐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회사라는 게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은 회사는 그 통장이랑 계약서밖에 없거든요. 법적 실체는. 이게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 삶에서 회사라는 게 실체가 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일단 첫 번째가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하는 원칙, 그리고 두 번째가 문제 해결을 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하나의 의사결정하는 원칙을 갖고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는 거를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하나씩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로 만들어진 어떤 문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저는 진짜 실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세션은 그 의사결정하는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동의를 해야 하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세션이고요.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창업자로서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두가 다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원칙을 만들어서 이제 공동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또 이 그 과정도 같이 즐기고 이런 시간들을, 그리고 우리라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이러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문제 해결하는 프로세스는 각 팀에서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모릅니다. 팀에서 잘 만들어서 계속 발전시키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사실 뭐 문화라는 부분이 개인 한 명이 만들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가장 좀 근간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세션에서 우리가 얘기할 건 네 개인데, 첫 번째로 여기 우리가 왜 왔지? 여기가 우리 온 이유가 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있고 여기서 같이 일을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뭐를 뜻하는 건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뭐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네 번째는 우리 회사에서 뭐를 기대할 것인지, 이제 딱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왜 오셨나요? 저기 네, 콩님 여기 왜 오셨나요? 재밌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서. 아, 너무 좋습니다. 또 좀 나 왜 왔냐라고 얘기하고 싶은 분. 관우님, 네. 왜 오셨나요? 회사와 같이 성장하고 싶어요. 저는 대표님 뽑아주셔서 왔는데, 사실 저는 이제 아마 나이로 따져도 썩트림에서는 거의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제 일이 너무 좋아서 왔어요. AML 너무 재밌었어요. 월급도 많이 주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이 테이블에서 혹시 K님? 네. 아, 네. 제가 해봤고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걸 생각해서 AM을 제가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가 이 스트리밍 안에서 같이 성장하고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금융을 위해서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서 그 안에서 이제 저도 어떤 보탬이 되고자 그걸 경험하는 것 자체로서도 저한테 큰 성장을 주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했습니다. 가상화폐라는 이런 걸 다루는 우리 굿박스가 되게 평판이 되게 좋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많이 좋고, 저도 들어오길래 좀 지원하기 전에 많이 찾아봤는데 여기 선비거래소라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속에서 같이 성장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고객 관리라는 보직 안에서 기업의 유형을 되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거래소에 대한 경험은 처음이었고 뭐 유통이나 공공, 뭐 쇼핑 이런 분야에 이제 고객센터 매니징을 했는데 제가 경험하지 못한 이 어떤 핫한 산업군에 대한 기대치도 있었고 또 고객센터에 새로 셋업을 많이 했었는데 셋업도 하고 이미 안정화된 곳에서의 플러스 알파를 찾는 역할도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뭔가 분모지를 개척하는 게 저한테는 성향이 맞고 새로운 금융을 개척하는 고팍스에서 고객 경험을 개척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 소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이제 날 것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자유롭게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동료들이랑 같이 이제 으쌰으쌰하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스트리밍에 입사하기로 했습니다. 그 얘기 요약해보면은 사실은 일하러 왔죠. 네, 그죠? 저희는 여기 일하러 왔고요. 일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어디서 뭐를 위해서 누구랑 같이 일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 삶에서. 왜냐면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한 3분의 2 정도를 우리는 일을 하잖아요, 일터에서. 그리고 사실은 뭐 요즘은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 회사 설립했을 때만 해도 이거보다 더 많이 일을 했었죠. 저도 뭐 한 일주일에 컨설팅 회사 다닐 때는 뭐 80시간에서 한 100시간 가까이 일했었으니까 보통 거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뭐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왜 우리 회사냐 라는 거가 사실 각자들, 제가 지금 말씀을 다는 못 들었지만 다 하나하나 되게 특별한 자기들만의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이제 특히 가상자산 너무 위험하다, 험하고 또 막 정치적으로도 위험하고 또 스타트업 자체도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들을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분명히 특별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오늘 아까 얘기 들은 거에서 나온 것처럼 보통 이런 이유들이 한 3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소민님 얘기해 주셨던 것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찾아가지고 그 뭐 선비거래소, 그리고 이제 노아님도 말씀하시는 것도 그 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의미를 찾아서, 기린님도 마찬가지고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여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그 이유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이 나온 키워드인데 같이 성장을 하고 싶다. 처음 개척하는 산업에서 함께 같이 회사와 내가 같이 성장하고 싶다. 재미를 찾아가지고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경직되고 뭐 딴 데는 좀 갑갑하고 막 좀 그런데 대기업이건 뭐 이런 데는 좀 갑갑하고 한데 어쨌든 여기는 재밌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서 왔다. 보통 한 3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런 일터면은 한 3분의 2 깨어있는 시간인데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의미를 찾거나 성장을 하거나 뭐 재미를 찾거나 이 3개 중에 하나만 해도 우리는 이제 그 직업인으로서 이제 그 꽤나 좋은 거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의 의미가 뭐냐? 사람마다 이거 되게 철학적인 질문인데 다 다를 것 같아요. 나한테 노동의 의미는 뭐다? 우리 가족을 뭐 부양하기 위해서 그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우리 사회에 내가 뭔가 기여를 하는 느낌이라든지 미개척 분야에 뭔가를 발견한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되게 좀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정의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뭐가 아니다, 뭐가 의미 없다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그 공감할 수 있는 게 어떤 그 주주자본주의 세상에서 내가 이제 그 돈을 버는 부품으로서, 돈 만드는 머신으로서 그냥 존재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게 느껴져요. 그리고 뭐 이런 사례들 너무 많잖아요. 내가 무슨 내가 무슨 부품이야, 기계야. 막 모든 게 서비스화돼서 되게 좀 그렇잖아요. 어쩔 때는 우리가 회사가 아무리 뭐 딴 목적이 있는,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는 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뭐 가족이나 뭐 협동조합이라 됐건 뭐 이런 공동체는 이제 우리의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조직인데, 군대나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목적이 하나 있죠. 근데 어쨌든 근데 그게 너무 극단화돼서 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린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항상 그랬을 거고요, 인류 역사에서는.
근데 이거는 진짜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공통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냥 인생이 서비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룹의 일원으로서 내 주변 사람이건 내 가족이건 아니면은 뭐 어떤 뭐 AI 로봇이건 뭐가 됐건 간에 내가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객체에게, 다른 주체에게 그 서비스를 할 때 사람들이 의미를 많이 느끼죠. 뭐 고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결국은 좋은 회사가, 의미 있는 회사가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우리가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회나 세상이 될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잘 섬길 수 있는, 더 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될 때 그 회사는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회사다라고 그 보편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나온 게 성장이죠. 성장도 사실은 사람마다 뭐가 성장이냐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다 다를 수 있죠. 나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는 거가 성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산을 증식했을 때 내가 성장했다고 느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다라고 했을 때 성장을 한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 제가 이게 그 8년 전에 좀 재밌게 읽은 책이 있는데,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그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가 썼던 책인데, 그 로드 투 캐릭터? 거기서 이제 사람이 덕목을 기른데 이제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덕목에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하나가 이제 레주메 벌추에서 우리 이력서에 이걸 딱 썼을 때 이걸 딱 틀 수 있는 거. 내가 성장했다, 성취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GPA가 그러니까 학점이 높다든지, 회사에서 어떤 업적을 이뤘다든지 이런 걸로 보여지는 그런 성장,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유로지 벌추라 그러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내 죽었을 때 추도사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이런 역경을 극복했고 이러면서 어떤 인격을 함양시켰고 등등등. 결국은 이제 성장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보통 그럼 어떤 환경에서 성장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되게 집중하고 완전히 몰입해야지 성장을 합니다. 이게 내가 몰입하고 내가 끝까지 고민하지 않으면은 사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했다는 착각이 들기가 되게 쉽죠. 엄청 몰입해야지 성장할 수 있고요. 헌신해야지 성장할 수 있고, 집중해야지, 내가 치열하게 고민해야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직장에서 일을 해보신 분들 보면 어떤 지식을 알았다 이런 게 아니라, 지식을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한꺼풀 더 들어가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세일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제품의 스펙에 대해서 그냥 외워가지고 판다면 절대 안 팔립니다. 엄청나게 고민을 깊게 해야지만 결국 팔리게 됩니다. 필드에서 그래야지 팔립니다. 제가 개발자는 아니지만 개발자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수업 대충 들어가지고 물론 기반은 마련되지만, 근데 내가 진짜 고민을 해가지고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깔끔하고 아름다운 어떤 코드를 만들었을 때 이게 또 되게 잘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계속 성공과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 트라이를 해봐야지, 계속 도전을 해보고 계속 트라이를 해봐야지 수많은 어떤 실패 속에서 내가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덕목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레주메 벌추건 율로지 벌추건 이런 덕목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감을 얻을 때 내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도 다 다르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생산적인 창의적인 일을 할 때 보통 재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재미있는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교류할 때 재미를 느끼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뭔가를 도전하고 성취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때,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재미없는지는 우리가 완전히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자율성이 하나도 없을 때 재미없잖아요. 그냥 로봇같이 시키는 대로 한다라 그러면 재미는 없죠. 이건 진짜 절망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을 때 재미를 못 느낍니다. 계속 해도 안 되고 뭔가 성취가 안 될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살기가 너무 힘들죠. 이건 내 삶은 계속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랑 어떤 그 사내 정치 안에서 이렇게 막 그 갈등을 겪고 그럴 때 재미없죠. 그리고 내가 어떤 한 성취에 대해서 그에 따른 어떤 보상이나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럴 때 참 재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고 우리가 여기 온 것 자체가 의미, 재미, 성장에 도움이 되려면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딴 사람들을 더 섬기고 서브 하는데 회사가 큰 좋은 도구가 되는 회사. 그 다음에 몰입할 수 있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성장하고 또 이제 그런 덕목들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감을 받고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때 있는 회사. 그리고 자율성이 좀 주어지고 희망이 있고 리워드도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막 괜히 쓸데없는 사내 정치가 없는 회사. 이런 회사가 이제 좋은 회사고 이런 회사를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우리가 이 회사를 그냥 설립한 이유입니다. 사실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추상적으로 항상 모범적인 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런 회사들이 실제 시장에서 생존하고 성장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는 메시지는 결국은 이겁니다. 이렇지 않은 회사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제가 간접적으로 컨설턴트로서 봤던 회사들, 투자 회사 다니면서 봤던 회사들, 그리고 내가 다녔던 회사들까지도 사실은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도 이런 회사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게 사실은 회사를 시작한 제일 큰 모티베이션이었습니다.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I see you broken and beat.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한다는 게 어떤 거를 외부에 이제 표상할 수 있어야 되느냐. 아까 말한 거 요약이면은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고객들이랑 유저들을 이제 서브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어떤 가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주주라든지 를 섬기는 회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저희 회사의 최대 주주들에 있는데 저를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회사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세상에 임팩트가 있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완전히 헌신하고 되게 훌륭한 사람들과 훌륭한 팀들이랑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배우고 또 이제 서로들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왔다라는 거에 우리는 모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이유가 그냥 어떤 KPI, 어떤 성과, 지표로 보여지는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쁜 자료나 이쁜 보고서 아니면은 어떤 스파게티 코드라고 막 하더라고요. 별로 그냥 일을 그냥 끝내기 위해서 만든 코드를 그냥 스파게티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죠? 근데 그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율성과 자유도를 갖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여기 있었던 어떤 공헌들이 인정받고 또 이거에 대해서 보상도 확실해야 됩니다. 결국 아까 말한 우리가 우리보다 더 큰,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어떤 미션과 함께하는 이런 얘기했던 그런 가치관들이 합치가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재미가 있을 때 회사 생활도 어떤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처음 왔을 때 이제 Enjoy the Journey라고 이제 패킷을 이제 나눠주고 입사자들 패킷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다 죽잖아요. 근데 어쨌든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같이 좋은 여정을 만드는 게 의미 있고 성장하고 재밌는 여정을 만들자는 게 이제 결국은 핵심 메시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주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래서 만든 회사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미션 중심이 된 회사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공동의 가치들을 함께 우리가 개개인 각자가 다 딜리버하기 위해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곳이고 그리고 이거는
상호 존중과 그리고 어떤 계속 성장하고 그 진보하려는 어떤 운동선수 같은 마인드셋과 그리고 오너십을 갖는 회사가 됐을 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 여정에 의미 있고 즐겁고 성장에도 도움이 됐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요약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런 그림을, 조직에 대한 이런 그림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라고 그 고민을 했을 때 이제 딱 떠올린 그건데, 트라이브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또 회사가 좀 2016년 너무 작아가지고 옛날에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게 막 다양한 아마존의 이제 부족들을 이렇게 딱 찍더라고요. 근데 그 부족들 중에서 이게 비슷한 사이즈고 뭐 지리적으로도 비슷한데, 어떤 부족은 굉장히 이렇게 좀 서로 미워하고 막 되게 파괴적이고, 근데 어떤 부족은 되게 뭐 인종도 비슷하고 뭐 지리적으로도 비슷한데 되게 뭐 즐겁고 행복하면서 또 이제 뭐 잘 돌아가는 그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조직들이, 그러니까 부족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그런 굉장히 잘 짜임새 있게 조직화된 어떤 부족 같은 건데, 그 우리 부족이 뭐냐? 보통 이제 헌터 게더라고 하는데, 이제 그 사냥 나가는, 밀렵 사냥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사실은 우리가 혁신하고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새로운 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요즘은 이제 사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헌터 이노베이터가 돼야 된다. 우리는 헌터 게더러가 아니라 어떤 사냥꾼의 본능으로 그 이노베이션을 위한 헌터가 돼야 되고, 그리고 단지 그냥 우리 테이블에 저녁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올려놓는 거를 목적으로 그렇게 오르가나이즈 돼가지고 구조화 돼가지고 조직화돼서 그 헌팅을 해야 되는 부족이 아니라 그 이상의 거를 우리는 추구하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여야 돼. 그게 우리고, 그게 스트리밍에서 일하는 이유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보자. 약간 이게 일단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위해서 우리 목적이 뭐냐? 한 발짝 넘어가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미션이 뭐냐? 사실 그래서 미션 드리븐을 한다 그러면 미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어떤 미션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조직화돼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근데 우리 미션은 블록체인의 미션입니다. 기계적으로 생각하면은 인터넷이 정보의 고속도로라고 하면은 블록체인은 가치의 고속도로입니다. 정보의 슈퍼 고속도로라는 표현들 많이 썼었잖아요. 2000년대에. 블록체인은 그런 정보가 단순 정보가 아닌 가치 정보의 하이웨이입니다. 근데 이거 만드는 게 뭐가 의미가 있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재창조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좀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어서 좀 짧게 넘어가면, 지금 우리의 금융 시스템은 20세기의 금융 시스템입니다. 20세기에 한국이 자본이 엄청나게 적을 때 어떤 큰 뭐 독재자라든지 어떤 그런 차관, 장관, 국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본을 몇몇 사람들한테 몰아줘서 산업을 동원시켜가지고 일본에서 하는 어떤 철강이건 조선이건 이런 자동차건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패스트 팔로우로 카피하기에 최적화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었고 정보화 시대가 되었고 4차 산업혁명이 말이 너무 좀 진부하지만,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거 밖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안에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거는 외부 충격 없이는, 외부적인 기술적 기제나 이런 거 없이는 절대 바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블록체인으로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우리는 재창조를 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고요. 네. 결국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보다 개방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서 결국 그런 걸로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모두가 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효익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진보시키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은 계속 바뀌는데요. 스텝 1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뭐가 돼야 되냐가 비전인데, 스텝 1, 스텝 2, 스텝 3이 있습니다. 내가 세계를 정복을 하려고 해도, 일본이 옛날에 세계를 정복하려고 해도 일단 일단 나라 통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이제 조선에 이제 쳐들어갔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여기서 첫 번째는
이걸 하기 위한 첫 번째 비전은 한국을 대표하는 가상자산 퍼스트 플랫폼, 금융 플랫폼이 된다. 좀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그 토스가 보면은 되게 짧은 시간에 금융 플랫폼이 됐는데 거기 이제 모바일 퍼스트로 해가지고 금융 플랫폼이 된 회사입니다. 저희는 가상자산 퍼스트로 해서 블록체인 퍼스트로 해서 가상자산 금융 플랫폼이 되는 게 이제 저희 목적입니다.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는 크립토 퍼스트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블록체인 금융을 지원하는 거고 블록체인 금융은 곧 보다 포괄적이고 인클루시브하고 개방적인 그러니까 인트라넷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돌아가는 금융 시스템이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을 대표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리더가 된다는 건데 아직은 리더는 아니죠 저희가. 근데 리더가 되려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한테 존중받고 팔로우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그 책임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필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우리의 팔로워들이 생기고 우리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뜻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뭐 작은 측면이 됐건 큰 측면이 됐건 그거를 저희한테 의존하는 형태. 그거를 우리가 단지 그냥 거래소 서비스가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을 대용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가치를 가져가고 내 생계에 혹은 내 삶의 내 라이프스타일의 일부를 우리가 책임져주는 그런 게 이제 플랫폼입니다. 아직 거래소는 사실은 제가 플랫폼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거래소가 플랫폼이 아닌 이유는 카톡 보면은 카톡을 다운로드 안 받으면은 소통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진짜 플랫폼이죠. 근데 거래소는 사실 플랫폼은 아니거든요. 고팍스는 플랫폼은 아닌데 스트리밍은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고팍스에서도 우리가 하는 뭐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 이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 더 많은 사람들이랑 우리를 엮어가지고 이제 리더십을 갖고 조금씩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그런 그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션과 비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미션, 비전을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우리 목적이고 이게 우리 모인 모든 이유인데 이러는 과정에서도 아까 우리 회사 왔는 게 참 의미 있고 재밌고 또 이제 성장한다 이런 거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하려고 각자 노력을 해야 되냐 이게 사실 우리 밸류입니다. 우리가 미션 비전을 이룰 때 우리의 어떤 그런 aspiration들, 우리의 열망들은 우리의 가치를 투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회사의 헌장에 적어놓은 3개 가치가 딱 이겁니다. Lead the market, 그러니까 시장을 선도한다. 그 다음에 be socially responsible,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Enjoy the journey, 우리의 여정을 즐긴다. 이 3가지가 우리의 핵심 밸류입니다. 그러면은 시장을 선도한다는 건 어떤 뜻인가? 큰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작은 문제에 집중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자원 배분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큰 문제에 집중해서 큰 임팩트를 내는 거에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지역적인 작은 이슈들에 집중한다든지 그러면은 절대로 시장을 선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판단하고 단기적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내가 정의하고 문제를 새롭게 빠르게 실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뛰어난 사람들로 모인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고의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고의 팀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트라이 앤 에러를 겪으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혁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실패가 없으면은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으면은 시장도 선도 못 합니다. 창의력 교육 같은 거 많이 하면서 막 창의력 교육 시키는 학원들도 막 나오고 막 그런다고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야지. 문제 있고 좀 깨져도 보고 성장해야지. 그래야지 창의력이 생깁니다.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창의력이 생기나요? 발산적인 창의력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A랑 B랑 C랑 D랑 이런 다양한 영역에 있는 것들을 엮어가지고 솔루션을 내는 거고, 수렴적인 창의력은 A에서 B까지 갈 때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가나를 찾는 그런 종류의 다양한 창의력들이 있는 창의성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내가 문제가 없고 내 살갗에 닿는 그게 없고 시도를 안 해본다 어떻게 창의력이 생기나요?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어쨌든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물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실패도 용인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정해야 하는 시장을 선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밸류인 be socially responsible. 첫 번째, 우리의 고객의 가치가 우리의 회사의 단기적인 수익보다 더 그걸 앞에 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어떤 윤리적 기준을 높은 수준을 견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대의를 갖고 우리의 미션과 맞는 사람들이랑 협업을 하고 온라인 연합을 해야지 그냥 돈이 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되게 이 사업을 하면서 뭐 어떤 자기가 일구고 성공하신 분들을 여러 번 만났는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작은 사업가들은 돈 벌려고 친구가 됩니다. 근데 보면은 큰 사업가들은 친구들이랑 돈을 법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 미션, 비전, 밸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연합해서 같이 일을 도모하는 거가 장기적으로 더 서스테이너블 하기도 하고 또 그래야지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나뿐만이 아닌 남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딜은 항상 공정하고 그리고 상호 호혜적이어야 된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왜냐면은 모든 딜이 사실은 그냥 뭐 근로개혁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딜들은 모두가 봤을 때 다 페어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랑 남이 생각하는 기준이랑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어그리먼트 못 하는데 저는 이럴 때 항상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하냐면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원칙에서 만들어진 그런 딜이면은 전 그거를 페어하고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관계사들이랑 계약을 할 때도 그렇고 어쨌든 공정한 딜, 그러니까 불공정하다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딜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여정을 즐기자. Enjoy the journey.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취해낸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취하는 마음을 계속 견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 존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회식 자리에 가서 기린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기린님께서는 자기 AML 전문성 쌓아오신 것들을 팀원들이랑 나눠주는 것들 되게 부끄러워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느낀 영감들을 자주 공유해야 됩니다. 얘기 안 하면 모릅니다. 이런 것들 자주 얘기하고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영감이 있다라고 하면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재밌으려면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일은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밸류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고 이런 가치를 지켜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회사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뭘 기대할 것인지 그리고 회사가 여러분한테 뭐를 기대할 것인지 일단 회사가 기대하는 거는 첫 번째 아까 말한 우리 밸류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되게 좋아하는 거는 되게 가치 있다라고 역할을 기대하는 건 피플 리더십입니다. 피플 리더십은 어떤 딴 사람들을 이렇게 널처하고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랑 붙으면 협업이 되게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하면은 스스로도 이런 거를 깨닫기 위해서 계속 이제 메타인지를 높여가야 되겠죠. 이런 거는. 그리고 세 번째가 클라이언트 혹은 이제 프로덕트 리더십입니다. 이건 결국 그냥 아웃풋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아웃풋 내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인텔렉추얼 리더십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거는 과정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팀워크를 할 때 과정에서의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내가 아웃풋을 직접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직접 딜리버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과정에서의 있었던 무형적인
그런 컨트리뷰션들도 회사는 기대하겠다는 뜻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인재상이 이런데요. 첫 번째, problem solver.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새롭게 문제를 정의해서 해결을 추구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쓰면 굉장히 좀 딱딱한데 문제는 사실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문제를 잘못 정의하면 이상한 답이 나오고요. 그리고 남이 정의된 문제를 풀라고 하는데 못 풀리는 문제들도 엄청 많고요. 근데 그럴 때는 내가 문제를 스스로 정의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운동선수, athlete, 운동선수들을 원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 오늘에서 내일 올라가고, 내일에서 모레 올라가고, 모레에서 글피 올라가고, 이거를 1년, 2년 꾸준히 하면서 진짜 성장에 진지한 사람들을 저희는 밸류하고요. 팀 플레이어. 진실성과 진정성을 갖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팀과 어떤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저희 인재상이고 이런 분들 저희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들에게는 이제 뭐 DRI 뭐 형태로 해가지고 혹은 팀장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뭐 리더십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리더십에게는 좀 더 추가적인 것들을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커미먼트. 우리 핵심 가치를 내재화한다는 건 되게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핵심 가치들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영어를 유학 가가지고 이제 대학교 때 처음 배울 때 처음에 막 생각을 한국말로 하거든요. 그걸 영어로 바꿔가지고 하려면은 이게 좀 안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딱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내재가 된 겁니다. 당사의 어떤 핵심 가치를 내면화해서 구성원들을 이끌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커뮤니케이션. 효율적이고 진실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소통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건 being right인데요. 맞아야 됩니다. 리더들은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에 많이 있기 때문에 틀린 결정을 하면 저희 같은 회사에서는 큰일 납니다. 맞아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넓은 시야와 판단력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resilience. 강한 정신력으로 구성원들이 함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강한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막 한 대 맞았다고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대 맞아도 뭐 재밌네요. 이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아까 무슨 원시 부족 같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현재는 제가 어떻게 보면 있던 스트림이라는 부족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근데 보통 그런 아마존의 눈물 거기 보니까 그 리더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리더 캐릭터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담고 뭐 진짜 어떤 인자한 어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있나 하면은 살육을 즐기고 이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제가 볼 때 아까 말한 우리 같은 그런 스트리미 클랜의 부족의 리더는 좋은 리더 역할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부족 공동체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한테 기대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이게 안 되면은 피드백을 강하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첫 번째로는 분배가 페어해야 되고요. 먹을 거를 사냥을 막 해왔는데 분배가 페어하지 않으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과 미래 세대에게 지금 있는 사람들과 미래 세대에게 투자하는 것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역할도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무도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쨌든 거부할 수 없는 이건 틀리다라고 이거는 비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그런 원칙에서 만든 그런 우리의 큰 원칙들을 갖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은 거죠. 처음에 이제 재미가 뭐고 뭐 성장이 뭐고 의미가 뭐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미션이 뭐고 밸류가 뭐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거부하기 힘든 그런 큰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회사 규칙의 적용들이 이성적으로 불합리하다고 거부하지 못할 수 있는 그 공정성을
그 지키는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미션을 이룰 수 있게, 우리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사람이랑 미래에 투자하는 거, 이게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임지는 거. 네. 지금 구조는 제가 책임지기 딱 좋은 구조입니다. 최대 주주로 주주관계약서가 너무 많이 걸려 있고 CEO 바스프의 대표로서의 책임도 많이 있고 네. 이걸 밤에 적었어요. 우리 첫 오리엔테이션 가기 전 새벽에 적어가지고 좀 약간 좀 이렇게 닭살 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초심이라는 게 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세상에 좀 증명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이라는 게 그냥 사실 머니게임이거든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은 머니게임입니다. 사실은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오늘 100원의 돈을 넣어가지고 이자율 이상의 뭐 한 110원 이상의 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그 루저가 되는 그런 게임이고요. 근데 그냥 단지 그런 게임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증명하고 싶었던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어떤 그런 헌터, 서로 이게 막 그 메리토크래시인데 되게 케어링한 메리토크래시, 그러니까 서로 그래도 이렇게 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연대 같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런 헌터 이노베이터들의 어떤 이런 공동체가 그 진짜로 막 그 제국 같은 약간 그 스타워즈 약간 그 스위스 제국 같은, 근데 막 은하우 영웅 전설 막 이런 판타지 소설을 봐도 보면 이런 데들이 더 세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 사회랑 막 그 제국 막 죽어 막 이런 데랑 보면은 이게 더 센데, 이런 커뮤니티도 이길 수 있다, 지지 않는다. 한국에 있는 회사도 이제 이 블록체인 이코노미에서 크게 컨트리뷰트 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못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닭살 돋는 내용들은 여기서 좀 하고, 네. 그 요약하면은 긴 여정이 될 거고요. 어려울 거예요. 힘든 시기들 지금도 많았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회사에 같이 여정을 함께했던 리더분들과 하나하나 모든 분들의 어떤 그런 열정과 헌신과 어떤 그런 정신을 우리가 되게 체리시하면서 계속 이제 성장을 해 나갈 겁니다, 저희는.